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주는 제주의 해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 조례로 지정된 해녀 주간인데요. 제주 해녀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하는 국내 첫 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제주 해녀. 부모에서 자식 세대로 전승되며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연 친화적인 채집 기술입니다. 마구잡이식 현대 어업과 달리 채취 시기와 채취 가능한 해산물의 크기를 정하는 등의 생태적 관리가 인간 경제활동은 물론 생물 다양성도 보전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식량농업 전문가들이 제주 해녀에 주목하는 가치도 이 부분. 마을 어장을 공동 관리하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판매와 이익 분배를 통해 남은 자원을 식량화하는 방식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어업 유산이라는 겁니다. きちんとその資源管理をしている部分ですね。それから、親から子どもというふうに形にきちんと伝えられているような部分、そういうところがすごく優れ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중요 농업유산에 농토만이 아닌 해양을 기준으로 한 어업 분야 유산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제주 해녀 특성과 보존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총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 내려왔다는데 이 제주 해녀 어업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제주 밭담과 금산 인삼, 하동 녹차에 이어 국내 첫 어업 분야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검증할 검토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검토위는 오늘 서울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검토위원장을 선출한 뒤 재조사 용역에 대한 검증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위는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각각 7명씩 추천해 공항과 환경, 지역문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현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한림읍 금악리와 대정읍 동일리 등 26개 마을의 양돈 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악취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한림읍 금악리에서 조사 지점 선정과 치료 채취, 복합 악취 측정 등 악취 현황 조사 전 과정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제주 MBC가 이 시간을 통해 제주 신화월드 하수 문제를 집중 보도했는데요. 도의회가 신화월드를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신화 워터파크 개장 첫날 신화월드 안 도로에 오폐수가 역류했습니다. 인근 마을에도 하수 역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신화월드 그 개장이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 개장 이후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버리니까 원인이 그게 아닌가. 하수 발생량 기준이 되는 물 사용량을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 등 사업 승인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절반 이하로 줄여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게 원인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때는 관계부서 협의만을 거치면 돼 사업 시행자인 JDC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도 비슷한 상황. 결국 제주도의회가 신화월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지사가 승인 권한을 가진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사업으로 모두 21곳.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사업장별로 인허가 절차와 세제 감면 혜택, 사업 승인 조건 이행 사항 등을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JDC가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반 개발 사업보다 많은 특혜를 줬다고 의심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뉴스 보도 후 문제가 개선됐는지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뉴스 후 순서입니다. 서귀포 보목 하수 처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매일같이 바다로 방류된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보목 처리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처리장에서 처리 능력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신화월드와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 지역의 하수 처리장입니다. 2015년 이곳의 하루 평균 하수 유입량은 5,800톤, 처리 용량의 45%에 그쳤습니다. 이듬해 영어교육도시가 본격 운영을 시작한 뒤 하수 유입량은 9,700톤으로 급증했고, 신화월드가 운영을 시작하자 하수 유입량은 11,700톤으로 늘어 대정 하수 처리장 처리 용량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원래부터는 막 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4,000도 있고 19,000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신화역사공원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도내 하수처리장 8곳의 하수 유입량을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보목은 이미 처리 용량의 118%의 하수가, 제주 도두와 서부처리장은 처리 용량의 99%에 달하는 하수가 유입됐습니다. 대정과 남원 하수처리장도 90%에 이르렀고, 동부와 색달처리장은 3년 새 유입량이 50% 가까이 늘면서 처리 용량의 70% 안팎까지 급증했습니다.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하수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목은 올 들어 매일, 도두는 80일, 남원은 66일, 서부처리장은 54일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바다로 방류됐습니다. 적당한 수준이 존재를 이때까지 했다면 이제는 하수 처리장으로 인해서 과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영양염류들이 이제 먹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래 독성 물질로 이제 이 해조류한테 인식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제주도가 하수 처리장 증설에 나섰지만 2020년은 돼야 가능한 상황. 오염된 하수의 바다 유출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 국비의 집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문종태 의원은 2017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 회계 등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국비 집행률이 77.7%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국비가 지난해 210억 원에 이른다며 예산 집행 개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태풍 솔릭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4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2천여 명에게 오는 21일까지 재난지원금 41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수백 명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곳이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통신망이 도입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쓴 안전모에 작은 통신 장비가 부착돼 있습니다.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경고음을 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자도 동시에 듣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안전 상황들을 쉽게 전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서 현장 관리를 하는데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충격과 각도를 함께 감지할 수 있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나 절개지 붕괴 조짐까지 포착할 수 있고 중장비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계기를 사용하면 장거리 통신도 가능해 무전기나 다른 통신 장비보다 훨씬 효용성이 큽니다.
공사 구간이 길고 터널 현장이 많은 도로공사에 가장 먼저 접목됐습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정부 기조에 따라서 그런 불을 활용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사고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안심 현장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폐 작업에서 질식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가스 센서를 통해 가지고 질식사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도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 가운데 31%가 건설업 종사자였고, 사망자도 건설업이 5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아침 기온 22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흐리고 현재 대정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남부 지역 현재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 흐린 하늘 드러나고 있고 아침 기온은 22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계속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등산이나 야영 계획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2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너울성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점차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특정 후보의 게시글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강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제주도지사 후보 A씨의 이름이 담긴 SNS 계정을 만든 뒤 13차례에 걸쳐 A씨와 관련된 게시글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연석을 불법으로 채취한 65살 김모 씨 등 2명과 이를 판매한 74살 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서귀포시 색달촌 등에서 대형 용암석을 채취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강 씨는 지난 1월부터 2달간 서귀포시 강정동 본인 소유 임야에서 자연석 40여 점을 허가 없이 채취해 조경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항공기에 태워준 제주공항 직원들이 문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감사실은 지난 4월 제주와 김포공항 직원 7명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나 경고, 주의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실에 따르면 제주공항 직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는 연락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주공항에서 돌아갈 때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노동관계법 개정 등의 조치가 없으면 11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민중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 7대 요구를 내걸고 하반기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